한미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미국 측 대표 교체 후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했습니다. 양측 대표는 김정은이 비핵화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화이트햇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사이버전의 최우수 전사를 가려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전군이 최고도의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호국 훈련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육군 39사단은 민관군경 합동 대테러 훈련으로 최고 수준의 통합 방위 태세를 확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미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미측 대표의 교체 후 첫 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양측 대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측 대표인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북한 문제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지난달 초 취임한 윤 대표가 우리 측과 공식 협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위협이 커져가는 현 상황에서 열린 이날 협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 to apply sanctions and pressure on North Korea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Kim Jong-un has no other option but to choose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이어 김 본부장은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가 미 대선 이후에도 굳건하게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윤 특별대표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I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with you to see how much progress we can make on bringing about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윤 특별대표는 이날 회동 전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을 수행해 일본과 한국, 중국을 잇따라 방문했으며 전날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와도 회동을 가졌습니다. 양측 대표는 이날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협의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논의하며 양측의 대북 공조가 굳건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화이트햇 콘테스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 4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사이버전의 최우수 전사를 가려내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국내 4대 해킹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킹의 위험성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시연 행사. 블랙 해커 역할을 맡은 화이트 해커들이 스마트폰을 해킹한 뒤 공격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악성 코드가 설치된 핸드폰은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 전화번호와 통화 내역 등을 얻을 수 있고 도청과 사진 촬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 박래호 정보화 기획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전문가 발굴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회에는 지난달 8일과 24일에 걸쳐 437개 팀, 1,097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살아남은 팀은 청소년부와 일반부 각각 3개 팀으로 일명 화이트 해커라는 명칭을 수여받았습니다. 화이트 해커는 악의를 가진 블랙 해커의 공격을 예방하고 보안 기술을 만드는 정보 보안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대상은 일반부에서 고려대학교 사이코 팀이, 청소년부에서 량 언더 바켓 팀이 수상했습니다. 수상자들은 사이버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빠르게 대처해 위협을 방어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 4대 해킹 방어대 중 하나인 이제 화이트 콘테스트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팀워크가 잘 맞는 친구들과 같이 이제 대회를 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미래 사이버 안보 전문가를 찾기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 화이트햇 콘테스트. 국방부는 공익에 기여하고 올바른 품성을 갖춘 화이트 해커를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육군 39사단이 경남 진주역에서 민관군경 합동 대테러 훈련을 했습니다. 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최고 수준의 통합방위 태세를 확인했습니다. 이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역 화장실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시민 제보를 받은 역내 직원이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합니다. 마지막 내에 폭탄 테러로 인해서 다수 사상자 발생하였거든요. 진주역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환자 상태를 살피고 긴급 이송합니다. 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은 신속하게 현장 지휘소를 꾸려 사태를 파악하고 용의자 검거 등 재반 사항을 협조합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정확한 경위를 들은 뒤 CCTV를 통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군 EOD팀은 폭발물과 폭발물 의심 가방을 확인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했습니다. 39사단은 이번 훈련을 통해 유기적인 상황 조치 절차를 완벽히 숙달해 최고 수준의 통합 방위 태세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공군이 25개 부대 2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9회 정보통신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한 장병들은 전술지휘소 구축에서부터 3D 프린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갈고 닦은 능력을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연 시작 10분 이내 평가관의 설명이 끝나자 대회에 참가한 부대 장병들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전술지휘소 체계를 구축하는 경연대회.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실이 주관한 제39회 정보통신 경연대회 현장입니다. 전술지휘소 구축 분야 1등을 위하여 부대원들과 몇 달 동안 불철주야 연습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술지휘소 체계 구축과 광케이블 접속, 해킹 방어, 소프트웨어 개발 등 4개 부문과 시범 종목으로 실시한 3D 프린팅까지 다양한 종목의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전군 최초로 무한 상상실을 작년 12월에 정보통신학교에서 개소하여 3D 프린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고 싶은 모델을 도안하고 모델링하여 3D 프린팅으로 뽑으면서 재미도 있었고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공군 11전투비행단이 최우수 부대로 작전정보통신단과 20전투비행단이 각각 우수부대로 선정돼 참모총장상과 교육사령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지난 9월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무너지는 등 지역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있었는데요.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경주 지역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행복한 집 준공식을 열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LED 조명이 실내를 환하게 비춥니다. 부엌은 최신 시설과 제품으로 갖춰져 있고 화장실 또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듯 깨끗합니다. 지난 9월 경주 지역 지진 피해로 인해 무너져 내렸던 국가유공자 황병규 용의의 주택이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지난 31일 나라사랑 행복한 집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국가보훈처와 보훈공단이 보훈가족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은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은 경주 지역 국가유공자 11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지금 국가의 돌봄을 받고 있는 우리 노병들이라고 생각하니 애국심이 더욱 승천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기관은 경주 지역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도 구급함과 손전 등 생필품 등 3억 5천만 원 상당의 위문품도 전달했습니다. 이 경주 지역에 있는 약 4,500여 명의 우리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에게 위문품도 전달하고 그분들을 1호 격려하는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한편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나라사랑 행복한 집으로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3,041가구를 지원하고 올해는 56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지난 1년여간 육군 15사단 장병들에게 이발 봉사를 해온 인물이 있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강원도 철원군에서 35년째 이발소를 운영 중인 소영도 씨입니다. 소 씨는 작년 7월부터 매월 1회 이발소 문을 닫고 15사단 민통초소에서 장병들의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맨날 이 부대 앞을 다니다 보니까 한 30명 정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딱 오면 딱 좋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그냥 뭐 자식들 갖고 이제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봉사하게 됐어요. 장병들은 생업을 쉬어가며 봉사활동을 위해 매달 부대를 방문하는 소 씨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소영도 씨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을 찾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사관학교가 지난 31일 무인 시스템 중심의 항공우주기술 발전과 이해를 주제로 2016 공군사관학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은 주제에 대한 토론과 학술 교류를 통해 공군사관학교의 특화된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미래 공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엔 관련 학계 전문가와 공군 관계자, 공사생도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부 기조 강연에서는 무인 항공 시스템과 인공위성 발전 동향과 공군 적용 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2부에선 국방 우주 분야 발전 방향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등 4개 분과에서 학술 발표와 토론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인 시스템 전시와 비행 시연을 진행해 국내 무인 시스템 연구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권한 공군사관학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인 무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갖춘 공군장교 양성을 위해 항공우주 분야 교육체계 특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동여지도에 관한 영화가 개봉되면서 대동여지도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민족의 자긍심인 우리 유물을 바로 이해한다는 건 곧 우리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 현장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155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현대의 지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확한 대동여지도. 전국이 22권의 첩으로 나뉘어 만들어졌는데 한 첩씩 가로로 펼쳐지면 한반도의 동서가 펼쳐지고 상하로 잇대면 남북이 이어집니다. 필요한 지역이 포함된 첩만 가지고 다녀도 되도록 편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대동여지도를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훌륭한 지도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제작한 김종호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오늘날까지도 대동여지도 발행기념우표를 제작해 우리 민족의 우수함을 기리고 있습니다. 남북이 함께 지켜가고 있는 대동여지도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종호는 조선시대 가장 많은 지도를 제작하고 가장 많은 지리지를 편찬한 지리학자입니다. 최근 그의 생애가 영화로 만들어졌죠.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종호에 대해서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많지 않죠.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실은. 과연 이분이 그거를 만들려고 했었던 어떤 그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척을 몰아내고 이 나라를 바로 잡읍시다. 농민 항쟁의 선두에 있던 홍경래를 잡아오면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다른 농민들과 함께 산을 오르게 된 김종호의 아버지. 뭐야 이게? 뭔 산이 끝도 없이 또 산이래. 그 지도 혹시 엉터리 아니오? 그래도 나라에서 발급해준 지도인데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하지만 잘못된 지도 때문에 아버지가 목숨을 잃게 되자 정확한 지도를 만드는 데 열중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출발점은 그 박범신 작가의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김종호의 어떤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자료는 사실상 남아있지가 않아서 정확한 기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학계에 따르면 이미 청구도라는 전국 지도를 만들면서 유명해진 김종호에게
조선 후기 고위 관료 신헌이 좀 더 정밀한 전국지도 제작을 맡겼고 규장각이나 관청에 보관돼 있던 기존의 지도와 지리책을 바탕으로 대동여지도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조선 팔도 13,100여 개가 넘는 지명의 도로와 역참, 창고, 봉수와 산성들까지 다 표시해뒀다. 예. 산줄기와 물줄기가 어디서 시작돼 어디서 끝나는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표현했습니다. 대동여지도의 목판이 발견된 해는 1995년입니다. 모두 60개의 목판으로 제작됐을 거라 추정되는 가운데 남아있는 12개의 목판 모두 진품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동여지도 목판의 존재가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최남단 마라도에서 최북단 백두산까지 남북이 하나로 새겨져 있는 대동여지도. 소중한 우리 유물을 기억하는 한 전국 팔도강산이 하나 되는 날이 먼 훗날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통일 현장 이다경입니다. 화이트 해커, 악의를 가진 해킹을 예방하는 정보 보안 전문가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들의 경연대회인 화이트햇 콘테스트 시상식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높아지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